네, 안녕하세요. 솔리아 비민의 김지연 팀장입니다. 올해부터 졸업생 비자 연장이 가능해졌다고 해서 저희가 법무사님과 Q&A 세션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회사의 김남호 법무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름 아니라 이제 저번 주죠. 1월 19일 날 발표가 되고 20일 날부터 이제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이제 워킹 홀리데이 비자처럼 이제 내가 졸업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한 번 더 졸업생 비자를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연장 기간도 1년에서 2년까지 좀 다양하게 연장을 더 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제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을 이제 해드리기로 했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서 이제 쿠커리라든지 뭐 자동차 정비라든지 용접 이런 과정을 졸업해서 1.5년짜리 이제 그레이주에이트 워크 스트림이라고 하죠. 그 졸업생 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연장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으셨어요. 이 부분은 이제 그런 1.5년 그레이주에이트 워크 스트림에 관련된 졸업생 비자에는 해당이 안 되고요. 학사 혹은 석사 이상의 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이 받는 PSW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으로 해서 2년 졸업생 비자 혹은 3년, 4년 졸업생 비자를 받은 분이 특정 조건을 충족시켰을 때 1년에서 2년 정도 더 졸업생 비자를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발표입니다. 네, 졸업생 비자 연장의 경우에는 이제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혹시 여기 관련해서 조금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2019년 10월에 이제 그 호주 이민성에서 그 이민법 안에서 이제 Regional Area Definition이 하나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통합이 되면서 이제 카테고리 1, 2, 3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카테고리 1에 해당되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같은 대도시고요. 그다음에 카테고리 2에 해당되는 지역은 골드코스트, 뉴카슬, 울롱공처럼 약간 대도시 느낌이 나는 인구 저밀도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카테고리 3에 해당되는 지역은 정말로 호주 이민성에서 예전부터 계속해서 인구 저밀도 지역으로 이제 정의를 내렸던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모든 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2년짜리 졸업생 비자를 받았다라고 해서 졸업생 비자를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학생 비자로 첫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학생 비자로 학업을 했던 곳이 반드시 카테고리 2 혹은 3에 해당되는 인구 저밀도 지역에서 학업을 마치시고 살았어야만이 일단은 졸업생 비자 연장을 위한 전제 조건을 충족을 시키게 됩니다. 즉, 내가 그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뭐 브리즈번이나 시드니나 멜번에서 리저널 지역이 아닌 대학 캠퍼스를 졸업을 하셨더라면 이번에 발표된 졸업생 비자 연장에 관련된 것은 적용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졸업생 비자가 어떨 때는 1년 더 연장하고 어떨 때는 2년 더 연장되는지 여쭤보시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제 조건, 즉 내가 학업을 리저널 지역에서 마치시고 학업을 하는 동안 리저널 지역에 살았다라는 전제 조건을 충족시킨 후에 졸업생 비자를 받고 2년 동안 계속해서 카테고리 2 지역에 살았셨다라면 비자가 1년 더 졸업생 비자가 연장이 돼요. 그런데 내가 학업을 하고 살았던 지역이 카테고리 3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학업을 마쳤고 살았는데 내가 졸업생 비자 2년 동안에 또다시 카테고리 3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일하고 있으셨다면 졸업생 비자가 2년 더 연장되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다른 샘플 같은 다른 예시를 드려보면 내가 학업을 할 때는 카테고리 3에 살았는데 졸업생 비자는 내가 골드코스트로 이주를 해서 졸업생 비자 기간에는 리저널 지역이지만 카테고리 2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졸업생 비자는 1년밖에 연장을 안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예로 카테고리 2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내가 학업을 마쳤어요. 거기서 살았어요. 그런데 졸업생 비자 기간에는 내가 3 지역에 가서 살고 있어요. 그래도 1년밖에 연장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학업 자체를 카테고리 2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서 2년을 연장하시려면 다른 거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전제 조건이 충족시켰는데
2년 더 졸업생 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그 전제 조건인 학업을 하실 때 살았던 지역, 그 다음에 학업을 한 지역이 카테고리 3에 해당되는 지역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졸업생 비자 2년을 받고 그 기간 동안에 살았던 지역도 반드시 카테고리 3에 해당되는 지역이어야지만 졸업생 비자가 2년 더 연장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래 그 블로그 링크를 같이 걸어 드릴 거예요. 그 블로그 링크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카테고리 2, 3에 해당되는 지역을 찾을 수 있는 링크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표로 만들어서 어느 지역이 학업을 마친 지역이 어느 지역이 거주한 지역일 때 내가 몇 년 더 연장되는지 이런 것들 다 정리해 놓았으니까 혹시나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졸업생 비자 연장을 현재 졸업생 비자 끝나고 하지 않고 처음부터 3년, 4년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도 많이 여쭤보거든요. 지금 나온 폴리시상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포함해서 신청하실 수 없고요. 왜냐하면 졸업생 비자 2년 혹은 3년, 4년을 받아서 이제 첫 학업을 마치고 졸업생 비자를 받아서 그 이후에 특정 조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테고리 2 혹은 3 지역에 거주를 하셔야 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지만 두 번째 리저널 익스텐션 비자, 그러니까 두 번째 졸업생 비자 연장 신청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기간이 포함된 기간만큼 비자를 받을 수는 없고요. 졸업생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컨을 연장을 해야 되는지 혹은 중간에 한국에 가셨다가 조금 쉬고 몇 달 후에 연장을 해도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졸업생 비자 끝나고 한국에 갔었다가 다시 조건을 다 충족을 시켰다면 두 번째 연장 신청을 한국에서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뭐 위치는 문제는 없지만 내 첫 번째 졸업생 비자가 반드시 살아있는 상황에서 세컨 연장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졸업생 비자를 신청하시는 시점은 반드시 첫 번째 졸업생 비자가 끝나지 않는 시점에서 졸업생 비자 연장 신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반 학사의 경우에는 2년 졸업생 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석사 리서치 과정 혹은 박사 과정의 경우에는 원래 졸업생 비자가 3년, 4년이잖아요. 이 경우에도 혹시 1, 2년 더 연장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첫 가지고 있던 그 비자 기간은 내가 어떤 레벨의 학업을 했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 기간 동안에 또 이제 연장 신청에 대한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또다시 추가로 1년 혹은 2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미 졸업생 비자로 계신 분들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현재 졸업생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해당 조건을 충족했다면 그분들도 1, 2년 더 연장이 가능한 건가요? 네, 지금 리지널 에리아 기준으로 내가 학업을 했었을 때 그 지역이 리지널 에리아가 아니었다. 예를 들어서 뭐 골드코스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제가 2년 전에 졸업을 했다면 그때는 리지널 지역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골드코스트에 졸업을 하고 2년 동안 계속해서 골드코스트 지역에 지금 살고 계신다라면 추가로 더 1년 연장 신청이 가능해요. 즉 지금 졸업생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도 충분히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지금 현행법에 의한 조건을 충족시킨다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졸업생 비자 연장을 신청할 때 혹시 영어 점수를 다시 한번 내야 되는지와 기타 어떤 서류를 증빙을 하셔야 되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연장 신청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계산을. 근데 이제 영어 점수를 입력하는 란은 있는데 사실은 이게 나와 있는 이미 폴리시 상에서는 영어 점수를 다시 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영어 점수를 다시 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구하는 것들은 보통은 이제 거주지 증빙 서류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험이 계속 메인테인 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크리미널 책,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주지 증빙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뭐 예시로 드는 게 리즈 계약서라든지 그 다음에 빌 같은 것들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근데 이제 거주지 증빙 서류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고객분들에게 말씀하지만 이제 본인의 리스폰시빌리티예요. 본인이 이게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항상 그 지역에 살고 계시고 생활을 하고 있다라면 항상 본인이 뭐 빌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저장을 해놓고, 빌이 없다면 뭐 드라이버 라이센스 같은 것들로 해서 증빙이 가능하고, 또 우편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잘 모아 놓으신다면 거주지 증빙에 대한 문제는 좀 많이 없지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보 유익하셨나요? 저희가 2월 한 달 동안 졸업생 비자 법무사 수임료 20% 할인 적용을 해드리려 하는데요.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혹은 진행 원하시는 분은 아래 플러스 친구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